첫 번째 순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됐던 종목들, 내일장에서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개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이제 고객 예탁금이 그동안 50조 원에 머물러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10조 원 이상이 지금 늘어났어요. 그 늘어났던 이유가 특별하게 어떤 공모가 이루어진다든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야말로 순수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객 예탁금이 좀 늘어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유동자산이 주식시장에 아직까지도 풍부하다라고 좀 얘기를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승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현물 포지션 부분들 스탠다드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은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정말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정리까지 해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박수범 매니저님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 네, 무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9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됐던 키워드 먼저 10위까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살펴볼게요. 네, 오늘 코로나19가 1, 2위에 자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원격 진료도 오늘 정부 정책 발표가 나오면서 3, 4위에 두 군데나 위치해 있습니다. 5위에는 전자상거래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과 관련된 테마로 보이고요. 6위에는 자율주행, 그리고 10위에도 오늘 자율주행이 두 군데나 위치해 있습니다. 8위에는 포장재 랭크됐고요. 9위에는 가상화폐가 또 한 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10위까지 종가 상황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위에는 AB프로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랭크가 됐습니다. 2위에 진매트릭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9%대 급등 이어나갔습니다. 3위에 비트컴퓨터 오늘 유비케어와 함께 묶이면서 급등한 모습 보였고요. 5위에 코리아센터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종가는 12%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6위에 남성은 8%, 한솔홈데코는 3%대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테림포장 11%대 급등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 오늘 급등했다가 종가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한온시스템은 14%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매니저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을 열어볼까요? 네, 1위에 자리한 AB프로바이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급등 보여주고 있죠. 영장류 실험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스탑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관련된 결과물을 네이처지에 이제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오늘도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번 달 들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11월 10일이죠. 11월 10일인데 이때 상한가를 가고 난 이후에 단기적인 급등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는 흐름들에 있어서 일부 지금 현재 상한가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들이 나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미리 침해가 되었고 그동안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들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재료는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동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도 시점을 잡고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 구간이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시면서 스탑이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3위에 자리한 비트컴퓨터입니다.
정부가 비대면 의료제도의 추진을 공식화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진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비트컴퓨터가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저는 고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000년이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이미 원격 진료 관련된 솔루션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회사였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의 반발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원격 진료가 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인데 지금은 그 부분들이 뭐 실제 우리 실생활에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인데 지금 현재는 일본이라든지 독일 쪽으로 가서 오히려 우리가 원격 진료 부분들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든지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원격 진료 부분들을 배워갔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아쉽게도 실현되지 못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정말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비록 오늘 뭐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앞으로의 상승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비트컴퓨터, 그 유비케어 이런 비대면 원격 진료 부분들이 일상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또 중요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실적 또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오늘 급등을 하긴 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고를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급등한 비트컴퓨터, 내일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렇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의료 사업, 비대면 의료 사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비대면 의료 사업이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도 물론 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건 대형 병원 쪽으로 이제 환자가 집중되고 동네 병원들이 그야말로 이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생각의 변화를 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대한의사협회랑 지금 이제 정부랑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간에 합의점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동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5위에 자리한 코리아 센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미국에 있는 코리아 센터의 물류센터를 활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장중 상한가 기록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준 종목입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코리아 센터에 대해서는 스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먼저 동사가 하는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첫 번째는 해외 직구 시장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국내에서는 가장 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을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카페24와 같은 그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해외 직구 시장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수혜주로 좀 부각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시장은 5년 전 시장에 비해서 5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 직구 시장이 거의 1,000억 정도밖에 안 된 시장이었는데 작년 2019년도에 3조 원까지 늘어났던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4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센터가 이러한 이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상한가까지 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코리아 센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매도 물량,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동사가 좋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탑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내일은 좀 상승하기 힘들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한국에 월마트가 들어와서 좀 잘 좋지 않은 실적을 낸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존은 국내에서 잘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가 지금 SK텔레콤의 자회사죠. SK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지금 이제 11번가라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아마존과 지금 조인을 해서 국내 시장에 이제 공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인 SK를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선택했다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아마존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많은 온라인 업체들과 어느 정도 경쟁력은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황으로 온라인 업체들, 국내 온라인 업체들이 좀 긴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10위에 자리한 한온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폭등한 가운데 친환경차 확대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동사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스탑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온 시스템 너무나 좋은 회사고 우리가 좀 많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회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제 공조 시스템 쪽으로 해서 특화된 부분들이 있고 현대 기아차 쪽으로도 지금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온 시스템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자, 장중에도 보게 되면 거의 26% 이상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크게 형성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단기 급등 부분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현재는 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동사가 다시 한번 좀 조정 구간이 만들어지거나 행보 구간이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가 다시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 당장은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더 관망 관점에서 스탑을 말씀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스탑 의견이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8위에 자리한 테림 포장 짚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국내 지출 소식과 함께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포장재 관련주에 오늘 주목한 하루였는데요. 그래서 테림 포장 오늘 급등 보여줬습니다.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저는 테림 포장에 대해서 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쿠팡이 있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 4월 달에 롯데온이라는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였죠. 자, 이마트에서 쓱닷컴이라고 좀 만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신선 식품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런 온라인 쇼핑몰 흐름들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분명 테림 포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이제 박스 수요가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림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차트 흐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그동안 움직임들 자체가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동안 상승하기만 하면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좀 많았다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알차게 꽉 채우는 일봉이 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52주 신고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 테림 포장의 성장성과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새로운 상승 추세의 모멘텀은 분명히 만들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좀 높여가면서 멀티플을 좀 크게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차트까지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포장재 소비가 늘면서 또 한 번 대두되는 게 쓰레기 문제인데요. 이 친환경과 관련된 포장재 이러한 부분들에서 국내에 노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데 그런 재활용 분야가 소위 얘기해서 이런 생산하는 우리가 코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재활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공정도 까다롭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재활용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소위 코스트가 너무 생산 소비가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논리로 좀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이라는 부분도 좋지만 그 외에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보다 이제 경제적인 논리가 좀 앞설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닝 포장에 대해서는 저는 태닝 포장이 아니라 친환경 포장재요? 네, 포장재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는 좀 현실성이 좀 약간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로 지금 현재 태닝 포장과 같이 지금 이런 포장지를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생산성과 그 부분에 따른 매출 캐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친환경 포장재에 대해서 많은 대안책이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경제성이 조금 부족한 단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한 번에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진매트릭스, 우리기술투자, 남성은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유비케어, 한솔 홈데코는 고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이 중에 어떤 종목을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볼까요? 네, 베스트 종목은 지금 뭐 태닝 포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 종목 중에서 태닝 포장 일단 좀 성향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목이라는 것도 사람 성격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느긋하신 분들, 뭐 그런 성향들이 다 틀린데 태닝 포장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단타나 스윙으로 대응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변화를 보여주면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닝 포장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목표가는 일단 6,000원까지 우리가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5,890원인데 윗방향으로 조금만 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기 전에 지금 현재 뭐 동시효과 들어가서 갭을 상당히 많이 띄우고 지금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6,5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하고요. 목표가는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자 그에 대한 손절 가격은 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6,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태림 포장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더 많은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좋은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현재 시장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을 대응하면서 꾸준한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